여보, 서재 세 번째 서랍 안쪽을 봐요.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아내.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그녀에게 어느 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들려온 너무나 생생한 남편의 목소리. 여보, 서재 세 번째 서랍 안쪽이야. 반신반의하며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진 그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본 적 없는 낡은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는 가족의 앞날을 지켜줄 고액의 생명보험 증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죽음을 모든 것의 종말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수많은 유족은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경험을 고백하곤 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발소리, 한겨울 창가에 머물다간 그리운 꽃향기, 그리고 꿈속에서 건네받은 선명한 위로까지. 우리는 이것을 사후통신, After Death Communication, 줄여서 ADC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 신비로운 신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것이 뇌가 만든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영혼의 소통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기록된 구체적인 실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의 죽음학권이자 정현채 교수가 전하는 실화입니다. 어머니를 보낸 지 49일째 되던 날 아들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끝을 스치는 진한 꽃향기. 그것은 생전 어머니가 안마당에서 정성껏 가꾸시던 분꽃의 향기였습니다. 때는 시린 겨울이었고 집안 어디에도 꽃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정말 떠나신다고 인사를 하러 오셨구나. 그 향기는 아들의 가슴을 짓누르던 수천 근의 죄책감을 눈 녹듯 씻어내 주었습니다. 물론 현대과학은 이 현상을 차갑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애도의 과정이라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무의식이 고인의 이미지를 불러낸다는 것이죠. 꿈속에서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종의 심리적 카타르시스라는 분석입니다. 뇌과학의 시선은 좀 더 물리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낮 동안 쌓인 그리움을 정리하며 고인의 기억 조각들을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이 쉬기 때문에 뇌가 만든 환상을 실제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적 가설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오직 고인만이 알고 있던 비밀을 전달받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현상을 목격하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실에 울려 퍼진 할머니의 목소리입니다. 한 가족이 식사를 하며 돌아가신 할머니를 추억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전원조차 꽂혀 있지 않던 구석의 낡은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여기 잘 있다. 걱정들 마라. 가족 4명 모두가 똑똑히 들은 할머니의 음성. 4명의 뇌가 동시에 똑같은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 아버지가 멈춘 시각 4시 12분입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신 날 멈춰버린 고장난 손목시계. 그런데 정확히 1년 뒤 첫 기일 새벽, 멈춰있던 바늘이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바늘은 아버지가 떠나신 시각인 4시 12분에 도달하자마자 다시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교한 소통의 신호였습니다. 세 번째, 시어머니의 선물입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 A씨의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 있는 찬장을 다급하게 뒤적이고 계셨죠. 며칠 뒤 무심코 찬장 깊숙한 곳을 살펴보던 며느리는 먼지 쌓인 틈바구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가족들도 몰랐던 거액의 예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뇌가 만든 환상이라기엔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해결해 준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꿈에서 조상을 만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위기를 넘긴 이야기 정도에 그저 신기한 미담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사후통신, ADC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보고해온 거대한 영적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DC와 더불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인 임사체험, NDE, 그리고 태어나기 전 삶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전생 기억, 패스트 라이프 메모리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의식의 불멸성을 증명하는 삼각대를 형성합니다. 먼저 임사체험을 볼까요? 심장 박동이 멈추고 뇌파가 정지된 상태에서 육체를 빠져나갔다 돌아온 사람들. 전 세계 수만 건의 임사체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떠난 가족과의 재회입니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 빛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들은 황자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혹은 친구들이 가장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을 마중 나와 있습니다. 임사체험자가 저쪽 세상에서 만난 그들의 존재는 사후통신에서 이쪽 세상으로 찾아온 그들의 존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임사체험은 그들이 그곳에 살아있음을 목격한 증언이고 사후통신은 그들이 이곳으로 신호를 보냄을 확인한 증언입니다. 이 두 현상은 죽음 이후에도 관계는 지속된다는 사실을 안과 밖에서 동시에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기서 전생 기억이 등장합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와 짐 터커 박사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사례 2,500건 이상을 검증했습니다. 자신이 겪어본 적 없는 죽음의 순간을 묘사하거나 전생의 가족을 찾아가 그들만이 아는 비밀을 말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우리의 생은 단 한 번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 육체라는 옷을 바꿔 입으며 영혼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전생 기억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여주는 과거의 기록이라면 사후통신은 우리가 잠시 머물고 있는 정거장에서 보내오는 현재의 안부입니다. 임사체험, 전생기억, 그리고 사후통신. 이 세 가지 현상이 가리키는 결론은 현대 뇌과학의 유물론적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주류 과학은 뇌가 죽으면 의식도 꺼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전구를 깨트리면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수많은 증거들은 정반대의 가설을 지지합니다.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의식을 받아들이는 수신기, 리시버이다. 마치 라디오가 고장나 부서진다고 해서 방송국의 전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죽음은 라디오라는 기계가 멈추는 사건일 뿐 그 안에 깃들어 있던 나라는 고유한 주파수, 즉 영혼은 육체 밖으로 빠져나와 여전히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개한 며느리의 찬장 속의 통장 이야기나 멈춘 시계의 바늘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라는 수신기를 벗어던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고유한 주파수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물리학적이고도 영적인 실체입니다. 사후통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형태를 바꾸어 존재한다. 오늘 우리는 죽음 너머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안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거장들은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형태를 바꿀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 혹은 의식이라 부르는 그 고유한 에너지 역시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턱을 넘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고인이 전해온 간절한 정보와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신호들은 어쩌면 그 너머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창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있을지 모릅니다.